결과적으로는 4연임에 성공을 했고요.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 이 대한축구협회와 관련된 잡음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2018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때도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3연임을 시도하면서부터 이 잡음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. 워낙에 그 전에도 정 회장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가 않았었는데 이 3연임 같은 경우는 협회 규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슈가 됐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5년 단임제잖아요. 근데 이것을 갖다가 갑자기 연임을 한다고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뭐 전국민적인 개헌이라든지 이런 게 논의가 되겠죠. 그것과 마찬가지로 원래 이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3연임이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. 원래 3번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럴 때는 허가를 해줄게라고 했던 이 3가지 조건이 있는데요. 국제기구에서 임원을 하거나 아니면 재정에 기여를 하거나 단체 평가 이렇게 이 3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. 2번까지 연임을 하고 3번째 하려면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은 3번을 연임을 할 수 있어요라는 이런 조건들이었는데 이 정몽규 회장이 당시에 3연임에 도전을 하면서 그때 AFC 총회에서 집행위원으로 국제기구 임원에 선출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예외 조항의 자격을 요건을 충족을 시킨 거죠. 다 만족해야 돼요? 아니죠. 이 중에 하나만. 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다 합해서 평가를 하겠죠. 그런데 의외네요. 저는 돈을 낸 줄 알았는데 이게 이게 AFC에 아마 임원이 재정 됐군요. 기여도 했겠죠. 재정 네. 기여도 했고. 저는 드리면 네. 이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그 3연임을 할 때는 대한축구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도 통과를 해야 되지만 대한체육회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3연임 이상으로 4선 도전을 할 때는 그때 지금 아까 박성경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 조건들이 있으면 스포츠공정위원회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가 심사에 통과를 주로 시켜줍니다. 네.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AFC의 집행위원이 될 때 그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몽규 회장 혼자 단독 출마했습니다. 아 진짜요? 그래서 정 회장이 그 당시에 이제 홍명보 감독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또 클린스만 감독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그 논란이 있었죠. 국정조사, 국정감사 받으면서 국회에 나가서 출석하고 전국민적인 질타와 비난을 받았잖아요. 네네 맞습니다. 그 중에 그러면서 가장 또 많이 나온 게 4연임 도전할 겁니까? 했을 때 그건 지금 말하지 않겠습니다. 뭐 맞아요. 지켜보시죠 이랬는데 그 혼자 나가는 AFC 집행위원 선거에 딱 나와서 된 거예요. 네. 그래서 하겠네 다들 그랬거든요. 하겠네. 도전하고 싶어 하나 보네. 근데 이제 문제는 변수가 뭐였냐면 작년 연말에 문체부에서 그 정몽규 회장을 비롯해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그 감사를 했던 결과 문체부가 정몽규 회장의 전행에 대한 중징계가 필요하다. 그래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라. 라고 대한축구협회에 통보를 했거든요. 네. 근데 대한축구협회가 이걸 안 했어요. 안 했다고요? 징계 결정을 대한축구협회가 하는데 대한축구협회장을 징계하라니까 안 했어요. 네,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 것 그러면서 같긴 넘어갔어요. 한데요. 근데 이게 지금 법원에 재항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이번에 정몽규 회장이 당선됐는데 문체부에서 우리 입장은 바뀌지 않는다.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면 잘못하다가는 대한축구협회장 자격정지 1년 나오는 거예요. 아 자격정지 1년. 자격정지 1년 했는데도 잘 돌아가면 어떡하죠? 예.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네.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여론이 안 좋은 거는 저는 알겠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축구협회에 대한 불신, 또 사연임에 대한 불신, 정몽규 회장에 대한 불신이 높은 걸 알고 있는데 정몽규 회장님 또 이걸 모를 리는 없잖아요. 네. 그러면 뭔가 축구 팬들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? 뭐 이런 걸 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뭐 그런 고민과 전략 계획은 있으신지? 그러니까 이번에 정몽규 회장이 당선된 4연임에 성공한 비결은 뭐냐? 딱 하나를 줄 수 있습니다. 체육관 선거. 이게 이제 축구인들 소수의 한 200명도 안 되는 축구인들이 모여서 선거를 하거든요. 투표를 하거든요. 거기서 뽑는데 85% 이상 지지가 나왔어요. 몰표가 나왔어요. 압도적인. 그러니까 국민 정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축구계의 지지를 받은 거죠. 네. 축구계의 지지라고 하기 어렵죠. 그 선거에 참여한 인사들의 지지를 받은 건데 어쨌든 정 회장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그 선거 전날 이런 말을 했거든요. 50% 플러스 알파만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했다. 그것만 기대했다라고 했는데 기대 이상이 나와서 너무 기쁘다라고 했어요. 근데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. 정 회장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. 팬들하고 그리고 문체부하고
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할 거냐 했을 때 정 회장이 내놓은 답은 하나였습니다. 소통하겠다. 그러니까 대화하고 소통하면 오해가 다 풀릴 거다. 그러니까 소통을 어떻게 그거는 차차 지켜보시라 이렇게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. 그냥 근데 넘어갔네요. 우리 이게 보면 정치인들이 늘 하는 말이잖아요. 이게 맞습니다. 앞으로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. 그러다 지금 탄핵까지 가신 분이 있잖아요. 지금 소통을 안 하겠다는 정치인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정 회장은 탄핵하기도 힘든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정몽구 회장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진정성 있는 소통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돼요. 말로만 소통하겠다는 거는 지금 우리 국민들 바보 아니에요. 맞습니다. 오해 풀어주겠다, 오해 푸는 소통을 하겠다 그러는데 잘못하다가는요 정말 분노가 또 축구협회로 쏟아질 수 있습니다.